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닥터박입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전 게스트였는데. 특격. 네,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나고 뭘 먹고 사나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 시절 세기말에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 주인공들이 죽었죠. 그 당시 노래 가사들도 다들 뭐 죽어가지고 하늘 끝에서 뭐 흘린 눈물 뭐 뮤직비디오도 뭐 다 죽고 불타 죽고 막. 다 총 맞아 죽고, 우리나라 총기 소유 금지인데 어디서 다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죽었어야 되는 건지. 그쵸. 이런 게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말하는 거죠? 두 번은 못 하겠는데요? 바로 천국의 계단이죠. 이게 2003년 드라마더라고요. 맞아. 저희는 그때 급식을 먹던 시절인데, 박 선생님은 저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세대차. 세대차. 요새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젊은 10대, 20대 분들도 아마 짤방으로 많이 봤을 건데, 이게 시청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거의 40% 정도였어요. 네, 40%에 40%면은 육박합니다. 엄청 많네요. 거의 국민 드라마였죠. 맞아. 욕하면서 봤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무엇보다 그 우리 권상우 씨 송조 오빠가 주황색 부메랑을 팍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돌아와.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약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유명한 대사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줌마가 돼서 그런지 너무 뭐 오그라들고 오빠 지금 근데 오빠 한 번 더 던져줘. 그때 그리고 롯데월드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회전목마. 그 유명한 공포의 회전목마 짤이 저 그 짤은 유명하죠. 알아요. 그죠? 그 짤 때문에 이 천국의 계단을 알게 됐어요. 인종이 바뀌는 엄청난 질라탄으로. 알아방자. 참 여러 장면들이 있죠. 그러게요. 저는 근데 소라게 짤이 저는 이 천국의 계단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슬픈 연가라는 또 김희선 씨랑 나온 드라마더라고요. 그 소라게 이거 지금 이모티콘 나온 게 네. 이게 아니에요? 슬픈 연가. 근데 여기도 소라게 장면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그래요? 여기는 또 빨간 모자로. 토끼 달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라게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데 이거 다 드라마 두 분은 다 보셨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좀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이게 한마디로 최지호 아빠가 재혼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최지호의 불행 드라마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최지호는 굉장히 유복한 집의 딸이에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안암에 걸려서 죽어요. 안구암 말하는 거죠? 그쵸. 이 흔하지 않은데. 굉장히 흔치 않죠. 예. 근데 이 최지호 아빠가 재혼을 합니다. 네. 시대의 악녀인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로 나오죠. 태미라 씨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거기 이제 딸내미가 김태희 씨와 김태희가 여기 처음 나왔죠. 그쵸. 예. 악역으로 맞아요. 김태희 씨가 여기 처음 나온 거죠. 김태희랑 신현준이 이 재혼한 엄마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제 최지우가 어릴 때는 거의 재벌 3세인 권상우 씨랑 어릴 때부터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어요. 최지우 씨가? 네. 근데 계모의 모략으로 결국은 최지우랑 권상우가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조기 유학을 이제 그거를 못 가게 돼요. 엄청 힘든 5년을 지나고 나서 송조 오빠가 돌아오는 그날 김태희가 빡쳐가지고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차로 쳐요. 사람 쳤다고? 네. 씨. 막장이죠. 거의 시체 직전까지 간 최지우를 데리고 자기 친부한테 찾아가요. 제발 숨겨달라고, 나는 살인범 되기 싫다. 근데 또 신현주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인데 사랑했어요. 신분을 숨기고 죽은 걸로 한 다음에 얘를 데리고 자기 약혼녀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권상우가 이제 최지우를 발견하고 정서야 이러면서 혀가 되게 짧았지. 정떠예요, 정떠? 둘이 다시 이제 사랑에 빠지고 정서도 기억이 돌아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빠 나 눈이 안 보여 이러면 왜요? 안암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최지우도. 얘도 안암이라고? 왜? 그래서 이제 그 장면부터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예쁘다. 이 각막 손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모르셨어요?
각막 손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5년 전에 교통사고가 각막 손상을 좀 일으켰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다쳤나? 저렇게 흉터 하나 없는데. 보통 각막 손상이 오면 각막 환턱이 와가지고 되게 그쵸. 육안상으로도 보이는데 너무 그렇죠. 눈이 막 사슴같은데? 맑아요. 사슴같이 맑은 눈을.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갔다가 안과를 또 가게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어찔어찔 하면서 막 쓰러지고 쓰러져요? 암이 어디 있는 건데요? 눈에요. 눈에 있는데 왜 쓰러지는지 여기 병이 있는데 쓰러진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히 아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드라마에서 그렇게 한 근데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암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양쪽 눈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양쪽 눈이야, 양쪽 눈. 게다가 지금 양쪽 눈. 이 종양이 수정체를 밀어서 백내장과 함께 각막에 혼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로 전이 되기 전에 지금 거의 눈 안으로 들어가기 그러게요. 직전이에요. 지금 카메라맨이 지금 검안경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각막 혼탁이 있는지를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싶으셔가지고 끝없이 들어가고 계세요, 눈 안으로. 이제 입도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 과가 뭐 안구를 보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닥터박이 친구인 안과 전문의에게 물어보셨죠. 네, 자문을 해봤는데 이제 최지우 씨 같은 경우 눈이 육안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눈알, 그러니까 안구 안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눈 안 자체에서 생긴 원발성 암 중에서도 맥락막 흑색종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멜라노마라는 거죠? 네, 멜라노마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발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백인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40명 정도 생기고 40명이요? 진짜 적네. 전체 암 발생률의 0.003% 정도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흑색종이 전신의 피부암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쪽으로는 그래도 좀 생기는데 눈에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피부암인 경우에도 한 유전적인 요인은 한 10% 미만으로 보는데 이제 안구일 경우에는 훨씬 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유전이라 그랬죠?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도 암이라고 암. 했잖아. 굉장히 잘못된 정보네요.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암이 유전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이 멜라노마 흑색종이 피부에 있는 점들이 이제 커질 때 좀 그렇죠. 그걸 의심을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되게 재밌었던 게 누구 수영 선수인가? 이 사진에 여기 점이 있는데 몇 년 후 찍은 사진에 점이 좀 더 커져서 누가 팬이 당신 점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했는데 멜라노마였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구 적출이라는 무시무시한 걸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이렇게 이쁜 눈을 근데 왜 양측에 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양측에 자주 옵니까? 한쪽만 해도 발병률이 전체 암 발생자 중 0.003%인데 0.003%요? 0.003%인데 0.003이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0.00009네요. 제 생각에는 이 작가분이 정말 정서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작정인 같아요. 것 같아. 너는 두 남자의 사랑을 옹창 받으니까 두 눈을 잃어라. 어. 너무한 거죠. 이건 좀 너무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하지도 않은 안압을 갖다가 쓰시다니. 약조각을 눈에 넣어서 방사선 치료하고 다시 빼내는 거야. 브라키세라피를 하네요. 그렇죠. 이 브라키 세라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납덩이 같은 거를 암에다가 딱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사선이 계속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는 치료를 하는 건데 맥락막 흑색종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50원짜리 동전 같은 판에다가 방사선을 방출시키게 해놓은 다음에 눈 뒤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시키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방사선 치료 자체가 워낙 정교해졌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쏴주는 방사선을 잘 이렇게 집중해서 쏘는 치료들이 있어요. 오케이?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뭔 장면이네요? 권상우 혼자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맞아. 최지우는 자기가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을 하러 가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 태어나는데 드레스를 입고 아 지금 병원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국립암센터예요.
와. 내 환자가 저러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 한자 그러면 퇴원할 때 이제 병실에 이렇게 매듭돼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렇죠. 대박. 아, 여기 뒤에 선생님도 계시네. 야, 대단하네요. 내성이 대단하네. 쳐다보지 않고 있어. 김태희는 자기랑 결혼하는 건 줄 알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송주가 깜짝 발표를 하죠. 정서랑 결혼을 할 거다.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엑기스예요. 송지 오빠? 네 결혼식이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 명예훼손으로 너희 둘 다 잡고 살 거야!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을 텐데. 너 빠져! 마찬가지야. 정서는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여기에 아무도 믿어줄 사람 없어! 이분 이때가 제일 멋있었어. 혼돈의 도가니죠. 저는 더 못 보겠어요. 이걸 보려면 약간 항마력을 키우고 오셔야 됩니다. 엄청난 드라마네. 엄청난 드라마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키 세라피를 잘 받고 네네. 이제 암이 없어졌다 했는데 이제 각막은 어쨌든 지금 손상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계속 못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최지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빠인 이제 아랍 왕자께서 자기 각막을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세요. 자살을 한다고요? 산 사람의 각막을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딱 그러니까 그럼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빠가 있다. 나는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눈이 상할까봐 눈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장면인지 아시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 지금 기증자의 장례식을 간 거예요? 네, 기증자의 정보를 원래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악용할 공개하지 수 않죠. 있지. 보신 대로 뇌전이 됐습니다. 이미 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이 됐다고? 전이 됐대. 치료받자. 항암 치료 받으면 항암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대? 병원에서 죽기 싫어.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암을 치료하는 저희들도 절대 환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쵸. 어떻게든 환자들을 편하게만 하려 그러지 이 암 치료에 대한 오해를 좀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4기 암에서의 항암 치료의 목적은 환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암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은 금세 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손톱에 뭐 티눈만 나도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근데 암 때문에 뭔가의 작은 불편함만 생겨도 갑자기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거지 환자를 뭐 병원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2003년 드라마라 그랬잖아요. 면역 치료라는 게 작년에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절해가지고 암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암을 잡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치료가 멜라노마, 이 흑색종을 처음에 타겟으로 하는 약이 되면서 지금은 4기의 흑색종 환자들도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해볼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정서도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러다 이제 죽는 건가요? 그쵸. 항암 치료 결국 안 받더라고요. 안 했어? 근데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던 건데 맥락막 흑색종이 생기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시야 손상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한정서 씨가 마지막에 보면은 바닷가게 보이다가 갑자기 까만색 배경이 점점 커지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맥락막 흑색종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망막 박리를 만들 수 있대요. 막 박리가 당뇨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검은 커튼이 갑자기 촥 들이온다 이렇게 표현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지금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양쪽이 동시에 그렇게 되기 쉽지 그쵸, 않겠죠. 쉽지 않죠. 두 쪽이 같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두 쪽이 이렇게 뭐 무슨 아이돌 댄스 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품 안에서 이렇게 그러고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홀로 정서가 죽은 바닷가에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죠. 피아노요? 근데 누가 옮겨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피아노요? 피아노를 다 치고 과연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아니요. 유기하고 갔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아이 모래바람 막 불지 않나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줌마 정서. 옛날에 그 애틋했던 감성을 다 그러니까. 어디가고. 굉장히 강렬하네요 드라마가. 네. 거의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약간 마일드 커피를 마신 것 같으면 이건 거의 핫식스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요약을 하자면 안암은 흔치 않다. 양쪽 눈으로 오는 경우는 더더욱 흔치 않다. 요즘은 좋은 치료가 생겨서 예전보다 더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전되지 않는다. 다음은 제가 이제 특히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릴 때 이 드라마를 보고 골수 검사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골수 검사를 하면서 이 여주인공이 왜 죽었었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하자 그랬었죠.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왜 내가 알람 설정이야? 알람 설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